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뽑았던 이 그림은요, 바로 미국 하원의 지금 법안 통과와 관련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감세안이요, 미국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트럼프가 통과가 된 후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감세안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법안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 나섰을 때 공약 사안으로 내걸었던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초안이 발표가 됐고 4월에는 예산위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간밤이었죠. 5월 22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2표가 있었고요. 기권이 1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찬성이 215표, 반대가 214표. 굉장히 아슬아슬한 단 1표 차이로 의결이 된 것이죠. 상원 표결 및 서명 예상 시기는요, 이르면 다음 달 그리고 늦어도 7월 달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했던 찬반구도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주요 감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법안 자체가 트럼프 감세라고 불리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거는 감세에 대한 내용이 얼마만큼 담겨 있느냐는 거겠죠. 우선 4조 달러 규모의 감세가 진행이 되는데 고소득층과 기업 중심의 감세가 진행이 됩니다.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안이 들어가고요. 65세 이상자에게는 4천 달러의 추가 공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트럼프 계좌라는 게 만들어져서요. 1,000달러 상당 주식 투자 예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생산 차량에 대한 대출이자 공제와 함께 자녀의 공제 상향과 같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담겨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재정적인 구멍이 나다 보면은 이를 메꾸기 위한 법안도 필요하겠죠. 그 안쪽에는 증세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대학 기부금의 수익세율이 21%로 증가시키고요. 비시민권자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 부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디케이드의 수급 조건을 강화합니다. 일을 하고 있거나 일정 부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푸드스탬프도 축소를 하는데 역시나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학자금 상환제도 폐지와 함께 대출한도 촉소 안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 또 청정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공제안이 폐지가 되고요. 그 가운데 원전과 바이오 연료 일부만 지금 살아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과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 더 강화되는 방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세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트럼프가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의 하나가 통과가 됐다. 상원이 빨리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야 된다라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경고음을 지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선제적으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고요. 유럽의 투자은행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고 재정위기의 경고가 또다시 부상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 달았고 의회 예상국에서도 재정 적자가 3조 8천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를 쓴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머스 매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요. 타이타닉호의 보일러에 석탄을 넣고 빙하를 향해 현재 돌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왔죠. 재정 악화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30년물 국채 금리가 연간 단위로 5%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방안에 대해서요, 시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모두 다 사실상 다 해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청정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지열 부분은 법이 제정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고 28년 말까지 가동을 해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전만 28년까지 착공 시 공제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원전 관련 기업들이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요, 개인에게 지급됐던 그러한 혜택을 26년에 종료하고요. 판매 조건도 제한을 합니다. 20만 대 누적을 하면은 더 이상 그걸 받지 못하는데 사실상 대기업들은 다 못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리스와 렌터카 등 산업용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가 들어갔습니다. 청정, 수소, 첨단 제조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수소와 관련돼서는 착공 기한을 33년에서 26년으로 단축하지만 첨단 제조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단축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부품을 사용하면 공제안에서 제외가 되고요.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는 보다 더 간소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환경보호청의 환경 규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4가지 안을 모두 다 보게 된다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더 줄이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번에도 그게 나온 거죠.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게요. 이렇게 스무스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인데요. 메디케이드라던가 공제 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강경파와 온경파의 시각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한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얼마만큼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원 구도를 봤을 때 공화당이 지금 53석이고요. 민주당이 47석입니다. 사실 6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온건한 공화당이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편에 서게 된다면 당연히 상원에서 반려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법안의 운명은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 미국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경기 침체의 대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채를 어떻게 탕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지 않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 의장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연준 의장의 임기를 보게 됐을 때 내년 6월에 마감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연준 의장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또 다시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함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또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의 축으로 기술에 대한 집중도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술에 대한 민감도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출도, 미국과의 관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월 3일 대선 이후에 정부 정책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고 국내 중심의 밸류체인 기업을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의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시각도 많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A컷이었습니다.